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미국만 문제가 아니란 얘기고 국내 인플레이션 부분이 그동안 상반기 들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낙관놀이 그냥 완전히 벽에 부딪혀서 별이 보일 정도. 오늘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개월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반등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는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지표인데 그만큼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은 1년 후 물가 상승률이 2%내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 내놨었는데 이런 예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과일값이 폭등하면서 체감되는 물가의 고압적인 분위기 장난이 아니죠. 계속해서 물가 불안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발표한 한국은행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 당연히 농축산물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석유류 제품 이건 뭐 유가 부분에서 직격을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 불안 요소에서 본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2%대로 올라서게 됐어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건 지난해 10월 3.3%에서 3.4%로 오른 이후로 5개월 만에 다시 상승 쪽으로 이동한 건 처음이라는 얘기죠. 1월까지는 3%대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완전히 3%대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물가 상승률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비자 동향을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갑을 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자동문처럼 셔터가 닫힐 수밖에 없죠. 심리 지수는 3월 중에 100.7로 1.2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건 당장 생활을 위해서 사들여야 하는 품목에서 체감적인 압박감을 빡 하고 받으니까 심리가 꺾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고가의 집을 매집하는 일 그냥 손절로 이어지면서 거래 절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당연 빠따죠. 그러니 거래 실종 불러오는 거 당연한 거고요. 매물은 미친 듯이 튀어나오고 있고 이렇게 기저에 깔려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저공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국내 경기 자체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보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동향 지수 얼마나 앞으로 소비 심리가 일정한 궤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죠. 현재 생활 형편 및 생활 형편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모두 1% 하락하고 있는 수치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당연히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경기 판단 전월 대비 2% 하락을 하고 있는 수치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물가 지수를 근거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해답은 바로 앞으로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게 될 거다. 그 이유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먹거리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입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가까스로 유지하는 수입 부분에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니까 체감되는 그 수입 현실화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월별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이건 그냥 수입이 떨어지는 모습과 똑같은 거라. 그런데도 집값 상승을 운운하는 건 정말 착시 효과 줘서 꼭지를 잡게 하는 테러를 구축하는 매도세의 몸부림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지표에서 본 것과 같이 소비 심리가 경제 전망을 그리 밝게 보고 있지 않아서 가뜩이나 주변 물가가 오르니 수입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느낌이 팍팍 오는데 누가 선뜻 지갑을 열어서 부동산 쪽으로 진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을 튕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스스로를 체크하고 또 체크할 수밖에 자기 자산에 대한 검열을 셀프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계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월 대비 모두 1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채 전망은 전월과 동일하다는 점. 이거 역설적인 사실을 말해주죠.
가계저축 전망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건 더 이상 뭔가를 무리해서 사지 않겠다는 거라. 고로 현금이 될 수 있으면 본인 힘이 닿을 때까지 쟁여놓겠다. 절대로 무리해서 거한 대출 일으켜서 지출을 늘리지 않겠다는 분위기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가계저축 전망이 올라간다는 게 수입이 늘어서 저축을 빵빵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건데 지금 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 키우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 쌓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흑마법사의 거대한 성과 같이 높다랗게 쌓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손실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필요한 건 결국 현금 탄압. 무리해서 자금에 손대지 않고 그 자금 일단 모아둬서 집값이 확실하게 꺾이는 시점에 트라이 해보려는 웨이팅 선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물가는 더욱 오를 거라는 전망이 개개인별로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거고 전월 대비 2%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부채 인식에 대한 경고 등을 개인마다 청사초롱처럼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자칫 대출 잘못 일으켰다가는 골로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 인식 상황 지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더 빚 규모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는 거죠. 이상하게도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 가계부채는 반대로 더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1100조에 달하는 극악의 빚 규모가 쓰나미처럼 쌓이고 있죠. 이거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정말 아차하는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경기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까지도 잡히지 않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에선 정말 기저에 깔려있는 지뢰박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한 방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관리 부재가 시작이 되면 정신없게 되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증가 속도는 점차 줄어들면서 디레버리징, 빚을 쳐낼 수 있는 지표가 속속 나와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거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왔던 궤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상생금융이라는 간판을 달고 한없이 저금리 쪽으로 유도하던 은행도 본격적인 금리 상승 쪽으로 문을 좁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본격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소리 소문 없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추세여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주담대 금리를 0.1에서 0.3% 정도 인상하고 있는 분위기. 명분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조절을 위한 건데 주담대 신규 구입 자금, 금리 오르고 생활안정자금 금리 본격 시동에 겁니다. 일단 은행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기준금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하향 추세라고 떠들더니만 다시 바운스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15% 정도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초반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불리한 부분 쪽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전세대출 금리까지도 들썩인다는 건데 그러니 집값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너무 그때그때 양은 냄비 끓듯이 벌펄 끓이고 나와서 신고가를 내놓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예전에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이런 신고가 믿기라도 했지. 이제 집값 띄우기용으로 아무리 연을 날려봤자 매도자들의 플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그냥 연줄 끊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것.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월부는 초반에 엄청난 기세로 치고 나갔었죠. 근데 중반 이후부터 약간 주춤해지더니 뜸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도 5일밖에 남지 않았고 2월은 29일로 통계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달 2,500선을 살짝 넘어가긴 하겠는데 여전히 3,000고지는 힘들 가능성 높다라는 거.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도 신고가가 나온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죄다 금매로 내놓은 게 신저가로 팔리는 마당에 무슨 죽순 올라오듯이 신고가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자라올라서 사람들 놀라게 하는 집값 회복세의 아이콘이 된 마냥 호들갑인데 이거 되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3월 거래량이 1200선까지 올라오는데 3월은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거래량 추이는 초반에 엄청나게 엑셀을 밟는 경향이 있다가 중후반 가서 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3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여전히 서울 거래량은 답보 상태. 이 정도만 거래 가지고는 부동산이 온기를 낼 수 있는 화력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기대 인플레에서 본 것처럼 소비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어서 고가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순환은 이미 지갑이 닫혀가는 수문이 꽉 조여지는 상황에선 집값은 다시 한번 엄청난 하락세를 맞이할 운명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낄 수가 있죠. 꼭 뭐 경제 지표로 복잡하니까 확인할 이유도 없는 거죠. 최근 대형마트들 11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 종료 타임 앞당겼습니다. 이유는 장사가 안 돼. 그렇게 문 열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은. 그리고 24시간 편의점 5곳 중에 한 곳은 영업 안 할 정도로 뭐 밤을 밝히던 가게들마저 불을 끄고 있고,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5년간 문 닫은 자영업자만 무려 70만입니다. 자영업자의 17%에 달하는 수치죠. 손님이 급감하고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오르는 원재료 값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당연히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국내 내수가 서서히 고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건 결국 소비심리, 그 누구도 쉽사리 지갑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유독 부동산이 펄펄 날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부동산일걸? 반등이고 바닥이고 상승이고 온갖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 해도 지금 부동산 바닥 상황이 소비 기저의 급격한 퇴행으로 인해서 도저히 집값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막다른 길. 삶의 주변에서 너무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토요일 30일 날 동탄 수소간의 GTX-A가 개통이 돼서 주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전망 나오는데, 그만큼 호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광역교통망 호재를 따라서 집값이 들썩인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요금이 4,450원 정도 되죠. 아마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그만큼 인구 동선이 많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주요 거점역이 동탄역, 구성역, 성남역, 수서역입니다. 과연 여기 근처 집값이 동탄 롯데캐슬이 22억에 거래가 됐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상승세 제대로 타고 있겠습니까? 동탄 롯데캐슬이 위치해 있는 화성시 오산동 시세를 보면 거의 뭐 2, 3억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죠. 30평대도 5억에 거래가 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고, 대체로 30% 이상 하락하는 곳들이 속출.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이번 주에 개통이 돼도 실제 집값은 그리 예상만큼 들썩이질 못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부동산 집값 상황이 특히 경기권 같은 경우가 하락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교통호재로 인한 상승분 다 빼먹고 튄 선수들이 올려놓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오히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 쪽, 성남역이 들어서면 임해역과 판교역에 가까운 편인데 분당 쪽도 뭐 집값이 그리 만만치가 않죠. 백현 6단지만 상승세, 나머지 판교 푸르지오, 백현 5단지, 9단지는 2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 대체로 워낙 뭐 고가의 아파트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곳이라 기존 20억 수준에서 16억, 17억까지 떨어진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호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건 집값에 뭐 몇몇을 보면 올라도 너무 올랐지. 고점이 뭐 27억대도 있으니까. 이러니 뭐 더 이상 올라갈 구멍이 없는 거야. 지금 분당 다른 쪽은 엄청난 하락세로 가고 있어서 여기도 오르기는커녕 하락세 영향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나머지 구성역과 수서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이미 집값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경제 지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재는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 높겠습니다. 더 이상 시세를 끌어올릴 만한 기저의 힘은 소진이 다 됐다. 이번에 광역교통망 개통이 되는 주변 집값을 보더라도 답이 딱 나오죠. 이미 다 빼먹고 사라진 껍데기 같은 시세는 호재가 열려도 그리 큰 반향은 없을 거고, 계속되는 하방 압력으로 경기권은 더 어려운 집값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국은행이 아주 심각한 지표를 발표했죠. 이렇게 되면 상반기 집값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거고, 미국 금리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로 갈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 이렇게 체감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욱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갈수록 집값은 역대급 하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 아주 많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